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네. 호칭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두 분이 12월 중순에 국빈 방문 추진을 합의했다.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확정 지어놓고 날짜만 잡는 걸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스케줄 조정은이죠. 예.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특사가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12월 방중하는 스케줄을 협의를 한다는 게 이제 장관 회담에서 열려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문 나오는 거에 아마 일정 부분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사가 갔는데 김정은이 보이콧하고 안 만났어라고 지금 종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중국 언론들은 다 기관지거든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언론들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번 그 장관회담을 통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모든 기관지들이 하나같이 산불 약속을 대한민국은 지켜라라고 압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MD 문제, 한미일 군사협정 문제.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지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만 보면은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중순이 기간 자체가 무엇이 바뀌었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했을 때 제 생각은 이래요. G2라기보다는 아시아는 내 거니까 내가 관할할게 정도의 느낌이 좀 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한테 아시아 황제로서의 그 내락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우리들끼리 왜냐면 이게 무역 부분하고 전쟁 부분하고 있어갖고 중국과 미국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죠. 꼭 굳이 전쟁 일으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국제적으로 뭔가 관심이 되게 막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그 일본에게 아시아 패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은 우리 거니까 트럼프 폐하 윤회해 주세요. 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예, 미국은 이제 일본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먹지 마라라고 아마 메시지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탑이 너무 높고요. 예. G2지만 두 번째가 차이가 너무나 전 난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시각도 좀 명정님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국으로서 니들이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런 경로 진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혈맹 동맹 관계는 저는 그들끼리는 지키는 관계라고 봐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유는 할 수 있죠. 그 쌍중당 같은 거. 니들도 동결하거나 당장 폐기란 말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협상에 있어가지고 일단 던질 카드는 던지는데 미국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도발하지 말고 이렇게 시진핑이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북한의 제스처만 나와주면 돼요. 네. 시진핑 뭐 얻을 거 다 얻는 거야.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 핵무기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동결한다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어렵게 개발했는데 폐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폐기로 간다. 또 동결로 간다. 예전에 뭔가 데자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핵 개발해서 동결하고 나중에 폐기로 간다. 이게 네. 데자뷰야 데자뷰.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화, 약속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14하고 6.15 선언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가 폐기시켜버린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만나긴 만나고 속의 성과를 거두고 갔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외교 과정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나올 사항들이고요. 이게 12월 중순으로 스케줄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약속은 됐지만 10월 달에 이미 정상회담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급박한 시기에 12월 중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시기로 날짜를 못 박았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는요. 정상들 간의 스케줄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보통 정상회담은 약 6개월 이상 전부터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뭔가를 조율했다라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돌아오는 설날이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하죠. 참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올 지금 겁니다. 일부 종목은 참가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그 부분에도 입장 표명을 했어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고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구충제 지원.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태도라 그랬잖아요. 네. 저의 가설이에요.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핵 문제도 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뭐 스포츠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외교에 있어서 근간은 대부분 다 스포츠로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소련 올림픽 안 가. 그러니까 LA 올림픽 안 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답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이미 어떤 종목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슬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우리도 한번 한 발짝 내밀어 봐. 변화의 단계가 분명히 왔다고 보거든요. 뭐 거기까지 이야기 일단 하시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네. 호칭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두 분이 12월 중순에 국빈 방문 추진을 합의했다. 이거 좀 표현이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확정 지어놓고 날짜만 잡는 걸 나봤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스케줄 조정은이죠. 예.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특사가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12월 방중하는 스케줄을 협의를 한다는 게 이제 장관 회담에서 열려서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표문 나오는 거에 아마 일정 부분 섞여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사가 갔는데 김정은이 보이콧하고 안 만났어라고 지금 종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들, 중국 언론들은 다 기관지거든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언론들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번 그 장관회담을 통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모든 기관지들이 하나같이 산불 약속을 대한민국은 지켜라라고 압박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언론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MD 문제, 한미일 군사협정 문제.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지켜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에 중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만 보면은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중순이 기간 자체가 무엇이 바뀌었다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트럼프가 중국 방문했을 때 제 생각은 이래요. G2라기보다는 아시아는 내 거니까 내가 관할할게 정도의 느낌이 좀 더 들어갔다고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한테 아시아 황제로서의 그 내락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우리들끼리 왜냐면 이게 무역 부분하고 전쟁 부분하고 있어갖고 중국과 미국과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면 평화로운 상태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죠. 꼭 굳이 전쟁 일으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국제적으로 뭔가 관심이 되게 막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그 일본에게 아시아 패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은 우리 거니까 트럼프 폐하 윤회해 주세요. 전 그런 느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요. 예, 미국은 이제 일본까지만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먹지 마라라고 아마 메시지를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원탑이 너무 높고요. 예. G2지만 두 번째가 차이가 너무나 전 난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대하는 시각도 좀 명정님처럼 강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제국으로서 니들이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런 경로 진노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혈맹 동맹 관계는 저는 그들끼리는 지키는 관계라고 봐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유는 할 수 있죠. 그 쌍중당 같은 거. 니들도 동결하거나 당장 폐기란 말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 아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떤 협상에 있어가지고 일단 던질 카드는 던지는데 미국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도 도발하지 말고 이렇게 시진핑이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북한의 제스처만 나와주면 돼요. 네. 시진핑 뭐 얻을 거 다 얻는 거야.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 핵무기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뭐 동결한다든지 나중에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어렵게 개발했는데 폐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폐기로 간다. 또 동결로 간다. 예전에 뭔가 데자뷰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핵 개발해서 동결하고 나중에 폐기로 간다. 이게 네. 데자뷰야 데자뷰. 예.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스템화, 약속화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14하고 6.15 선언을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가 폐기시켜버린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만나긴 만나고 속의 성과를 거두고 갔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외교 과정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낼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정상간의 이야기에서 나올 사항들이고요. 이게 12월 중순으로 스케줄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리 약속은 됐지만 10월 달에 이미 정상회담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급박한 시기에 12월 중순 올해를 넘기지 않는 시기로 날짜를 못 박았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는요. 정상들 간의 스케줄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보통 정상회담은 약 6개월 이상 전부터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뭔가를 조율했다라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올해 안에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다고 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있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돌아오는 설날이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하죠. 참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올 지금 겁니다. 일부 종목은 참가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그 부분에도 입장 표명을 했어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고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구충제 지원.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태도라 그랬잖아요. 네. 저의 가설이에요.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핵 문제도 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거야. 네. 그렇죠. 뭐 스포츠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외교에 있어서 근간은 대부분 다 스포츠로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련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소련 올림픽 안 가. 그러니까 LA 올림픽 안 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답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어떤 종목에서 참여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슬슬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우리도 한번 한 발짝 내밀어 봐. 변화의 단계가 분명히 왔다.